함께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을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실적 시즌과 옵션 만기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이 돼 있죠. 금통위 금리 결정 소식에 따른 불안감으로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도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는데요. 지난 거래일 대비 9포인트 하락한 2076으로 2080선을 내준 상황입니다. 장중에 개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강하죠. 533선에서 530선이 지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로 벌써 한 10거래일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오늘 성년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했고요. 하락 출발한 중국 증시도 약보합권 그리고 홍콩 증시도 오늘은 조정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 고용지표 결과에 실망감 나타내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208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 하락한 207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82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2088포인트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5일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외국인의 매도와 투신권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208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서 2070포인트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1,000억 원 넘는 물량 팔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투신권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매수 규모를 줄이면서 146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장 초반에 비해서 매수 규모를 늘려가면서 97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조정받는 코스피와 달리 중소형주가 포진된 코스닥 종목은 8거래 연속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2.5포인트 오른 53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2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 넓혀가면서 534포인트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자 532포인트와 534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 0.4%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매수하던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10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9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각 외국인만이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110원대 후반까지 내려왔는데요. 현재 환율은 3원 80전 하락한 111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22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1110원대 후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 환율은 미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뉴욕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국내 펀더멘탈과 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힘입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도 달러 매도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자동차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20만원대 넘게 됐던 현대차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0.2% 약보합권을 조정받고 있습니다. 기아 장중 6만원대 넘게 됐는데요. 이 시각 1.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부품주인 만도와 한라공조, 성우하이텍은 2에서 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기대감의 보험주가 지난주에서 오늘장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분위기가 강하지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면 금리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1.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해상이 4%, LIG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가 3에서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기대감으로 지난주 반짝 상승했던 저축은행주, 오늘자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종목이 파란불 들어오면서 작게는 2%, 크게는 6%까지 급락하면서 전 종목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 정유주와 석유화학주가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소비가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유화와 KP케미칼도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GS 역시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IT중 주춤하는 가운데 LG전자 강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LG전자는 1.7% 강세 보여주면서 1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LG전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주가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LG전자가 듀얼코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연일 주가가 내려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성홀딩스가 오늘 한 두 개 정도 문자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7,800원에 80% 가지고 계신 분 6171님의 종목이고요. 12월 27일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매도 시점과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이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갔고 특히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3%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볼게요.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갔고 이 박스권을 돌파한 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추세가 역시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봉상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자면요. 일단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현재 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역시 이중 바닥이라는 부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일단은 8,900원 수준 8,900원 수준으로 잡되 이 부분이 이제 돌파를 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한 만원, 9,985원 수준 거의 10,000원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 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수익권인데 이중 바닥이었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일단은 첫 번째 관점이니까 그걸 좀 중시하시면서 신성홀딩스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성홀딩스 홀딩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JS전선 볼 텐데요. 24,150원에 사셨다는 분이 계세요. 10% 정도 가지고 계시고 376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셨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려면 거의 2배 정도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요. 아직까지는 팔 타이밍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1,600원 수준인데 1,600원 수준에서 지금 반등을 하려다가 조정을 받고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받다가 이 부분을 이탈을 안 했거든요. 따라서 최종 이탈가를 한 1,600원 선으로 일단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24,000원 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2650원 이탈 전까지는 좀 더 홀딩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이 부분이 1,600원 수준에서 15,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첫 번째가 16,500원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점. 이 점이 이어진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15,000원까지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돌파를 해야지 20,0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1,6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홀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상황을 본 다음에 1,600원에서 반등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줄여주시고요. 15,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신 다음에 중기적으로 좀 들고 가시는 그런 방법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2011년에 실적 확인은 조금 해보시면서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15,000원까지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왕에 좀 길게 갖고 계신 거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16,000원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볼 종목은 제이콤인데요. 최근에 사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주가 수준이 바닥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1,35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511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을 알려주십시오. 꼭꼭이라고 남기시면서 문자를 2번이나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적과 기술적 분석이 충돌을 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이 이긴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하락 추세면 상승으로 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대신 이제 턴을 하게 되면 막대한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게 이런 추세에
그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일단은 반등 시점 구간이에요. 반등 시점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형성되었던 양봉 안에서 좀 움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봉의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일단은 나오시고요. 14,000이 돌파를 하게 된다. 그렇게 그렇게 보이면 일단 1차적으로 죄송한데 1,4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한 1,75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홀딩을 하시는 방법을 좀 참조를 하시되 일단은 하락 추세예요. 이 하락 추세에 저가를 이탈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400원 500원, 800원의 1차적인 저항, 다시 8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400원까지 조정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하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400원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최우선의 관건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참조하시면서 제이콤 홀딩 하세요. 아직까지는 1,240원까지만 이탈가로 잡으시고요. 이 이탈을 하면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기아차가 강하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권으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기아차는 1% 이상 오르면서 기아차가 현재 59,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도 좋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한라공조입니다. 3389님께서 19,6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아마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유 매도가 그리고 보유해도 되는지 추가로 상승을 한다면 얼마쯤에 정리를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거든요. 감과 함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라공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반등에 성공은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요.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 현재 21,000원을 일단은 돌파를 해야지 이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1,000원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크게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한 23,000원 수준에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19,200원 이탈할 시에는 다시 한번 17,500원까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가 19,200원 잡으시고요. 1차적인 21,000원을 돌파한다면 23,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19,300원 이탈 시에 물량을 전체적으로 다 뺐다가 17,500원에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한 후에 재매수를 하는 방법과 아니면 물량을 좀 줄여주셨다가 17,500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재확보하는 그런 전략 두 가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3부 토건 볼까요? 3부 토건을 23,000원에 비중은 50%.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다고 하셨고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139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3부 토건은 손실폭이 굉장히 좀 크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주봉상의 흐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예. 건설주가 2011년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분양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미분양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던 추세를 지금 돌파를 했고요. 2020 살펴보셔도요. 현재 지금 고점이 지속적으로 높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고점이 17,500원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차적으로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돌파를 한다면 일단은 18,800원까지는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돌파를 하게 되면요. 추가 매수 하시고요. 추가 매수 하셔갖고 일단 23,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탈가를 하나 더 제시해 드릴게요. 이탈가는
16,200원, 16,200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한 15,000원까지는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물량을 조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단 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복수의 기회를 한번 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날인데요. LG전자가 2% 이상 오르고 있다는 점을 빼고는 대부분의 대형 IT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삼성전기가 오늘 1%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1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기를 문의하신 분은 2895님, 사신 가격이 13만 6,500원입니다. 비중을 5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대응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뭐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흐름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봉상의 흐름을 거의 주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추세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고요. 일봉상으로는 이제 단기 추세가 되겠죠. 이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어질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좀 보시다 보면요.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 박스권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뭐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신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좀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요. 한 13만 7천 원 정도, 13만 7천 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비중이 한 50% 돼요. 5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한 물량을 절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량을 현재 지난 금요일 날 형성되었던 저가 12만 9,500원, 12만 9,500원이었을 때 물량을 좀 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물량을 좀 더 줄여주지 않고 좀 더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12만 6,000원, 12만 6,000원에서는 물량을 무조건 절반 이상은 좀 줄여주시고요. 이게 말씀을 드렸듯이 11만 1,000원에서는 반등의 기회가 한 번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만 6천원에서 물량을 줄였던 부분을 12만 1,000원에서 다시 물량 재확보를 하셔갖고요. 뭐 말씀을 드렸던 13만 7천원까지 다시 한번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보죠. 프롬 서티겠죠. 프롬 서티가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966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프롬 서티를 4,600원에 사셨고 비중을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예, 차트를 보니까 등락률이 심한 종목이어서 일단 비중을 적게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대응 전략 짜주시죠. 네, 일단 뭐 예. 주봉상의 모습을 보면은 하락하던 추세를 지금 돌려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락을 했다가요 조정을 상승을 했고요. 다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중 바닥 형성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최종 목표가는요. 한 7,500원 선까지 잡으시고요. 그 전에 1차적인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5,600원 선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일봉상의 흐름을 좀 볼게요. 역시 뭐 이중 바닥이 형성된 후에 지금 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량의 한 10% 정도면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매수 시점이 한 4,600원 정도면은 지금 소폭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나는 수익을 조금 더 원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4,500원에서 물량 절반 줄여주셨다가요 3,500원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물량 매수하셔갖고 뭐 일단 단기적으로 4,500원까지 다시 한번 보고요. 이 물량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중기적으로 한 7,500원 선까지 그냥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요청하신 분 굉장히 많으신데요. 내일 증시전략센터 1부 시간에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부 시간은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10포인트 조정받은 207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하락폭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가 다소 줄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떠받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쪽에서도 1,000계약 이상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8거래일째 상승입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 2포인트 오른 533선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135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도매 물가를 나타내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5.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도 0.9%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공산품이 6%로 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농림수산품도 21.1%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 불안해진 소비자 물가의 오름폭이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을 앞두고 기온이 크게 떨어져 배추 등 채소와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경유세는 내리고 액화 석유가스 세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율을 고쳐 두 석유 제품의 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현재 100대 85대 50으로 책정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에너지 세율을 조정키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이번 에너지 세제 개편에서 경유의 환경성이 많이 개선된 만큼 경유의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춰간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유값을 내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아울러 지경부는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 대형마트 주유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신용카드 업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삼성과 현대, 신한, 롯데, 하나, SK 등 5개 전업카드사의 과다 경쟁 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주일간 계속될 이번 검사에서 카드사가 신규 카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가 서비스 비용이 수익보다 크지 않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현금 대출 경쟁 실태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회원 모집 행위 근절 차원에서 모집인에 대한 카드사들의 내부 통제 실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부가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오는 4월까지 도입한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시험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까지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오늘도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선정해 봤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센스 있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이시네요. 1388님께 책 선물 드리겠고요. 3부 토건 보내주신 1394님께 항상 성공 투자하시라고 종목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시작하는 샘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에도 계속된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